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습지 19차 고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또는 그 이상의 차수를 가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죠. 자, 오늘 그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것은 3차 방정식이고요. 이것은 4차 방정식이죠. 이런 3, 4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뭘 배웠냐 하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는 뭘 배웠냐 하면 1차 방정식을 배웠죠. 1차 방정식. 자, 방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뭘 배웠냐면 연립방정식이었죠.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아,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져? 지워. 연립방정식이다. 그죠? 연립방정식을 배웠고요. 이 연립방정식의 포인트는 속어였습니다. 속어. 문자를 지우는 거였죠.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는 이 1차 방정식과 이어서 2차 방정식을 배웠죠.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째 방법은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고요. 인수분해. 자, 둘째 방법은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거다. 완전 제곱을 이용하는 게 있는데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 근해 공식이 유도가 돼서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인데 특히 이 인수분해는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으로 고쳐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인수분해 하잖아요. 어떤 인수분해된 모양이 있다. 골0 이런 식이 있다면 x-1은 0이거나 또는 x-2가 0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차 방정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중학교 1학년에 배웠던 1차 방정식으로 고쳐서 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물론 2차 방정식의 이제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죠? 앞단원에서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것은 이제 고차 방정식인데 차수가 이제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을 풀이한다.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은 고차 방정식 차수가 높다는 거니까 3차, 4차, 뭐 5차 이런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때 y는 fx가 아니고 이런 얘기죠. fx 이꼴 0이라고 했을 때 이 fx의 식이 3차, 4차, 5차 이상의 식이 되면 그것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고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얘와 같은 것입니다.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1차나 2차로 고치면 되겠죠. 왜냐하면 1차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2차 방정식 중에 굳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1차로 고쳐서 방정식을 푼다. 또는 혹은 인수분해해서 2차식이 된다면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 고쳐지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것들, 그죠?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4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인수분해를 해보면 1차가 4개, 그죠? 1차가 4개로 인수분해가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이 인수분해 될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차가 1개, 그리고 플러스 뭐가 될까요?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근데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고등학교 과정 이상입니다. 고등학교 과정 이상이에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한 풀이 방법을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있긴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2차와 2차의 고백골로 변환이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안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차와 2차로 인수분해되는 것, 이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 하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보기차식의 경우에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상반방정식, 상반방정식을 이용해서 2차와 2차로 인수분해 될 때 2차로 고쳐진다면 근해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그죠? 2차로 고쳐진다면 근해 공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능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2차로 쪼개지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인수분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차 방정식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상반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2차로 고치는 방법. 물론 이 2차 중에서 만약에 1차로 인수분해 된다면 이런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것은 보기차식과 상반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기차식은 있고요. 상반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건 심화과정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서 특별히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오늘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다. 3차와 4차 방정식에 대해서 1차로 쪼개질 때 혹은 2차가 하나 있을 때, 그럴 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이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식은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거든요. 자, 요 식. 자, 요 식의 인수분해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인수분해 공식이 있죠. 그죠? 자, 이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식은 어디서 왔냐 하면 a 플러스 b 공식을 일단 적어보면 이렇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여기에서 왔어요. 자, 요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건데 얘도 똑같이 인수분해한다면 x 플러스 3, 요 a와 b를 a를 x라고 생각하고 b를 3이라고 생각해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3은 9,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바로 뭐예요? 얘는 1차와 2차로 인수분해 된 거죠. 3차기 때문에 3차는 1차와 반드시 2차의 고백골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리고 인수분해 되지 않는 3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쨌든 이렇게 이제 1차와 2차로 쪼갰기 때문에 1차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 1학년에서 했던 방법, x 플러스 3은 0이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또는 얘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식을 곱해서 0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식이 0이거나 뒤에 식이 0이면 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0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헤드셋이.
자,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해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된다. 2차니까. 2차에 근해 공식 있잖아요. 그죠? 근해 공식 한번 해볼까요? 근해 공식 x는 너무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쉬운 건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것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는 여기 1이죠. 그죠? b는 마이너스 3, c는 플러스 9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1이 생략되어 있다 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근해 공식 x는 2 곱하기 a분의 2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b. 요 놈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인데 4, 9, 36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마저 쭉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자, 여기 9에서 36을 빼면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7은 루트 27이 되니까 27은 3 루트 3에 마이너스는 바깥에 i로 끄집어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인수분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 공식이 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을 하면 되는데 요 밑에 문제처럼 인수분해 공식으로 쓸 수 없는 문제는 조립제법을 쓰면 편리합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요 부분을 지울 거고요. 뭐냐 하면 필기가 필요하면 앞에서 다시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동영상을 뒤로 돌려서 멈춰놓고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지수가 짝수로만 되어 있는 이 식을 뭐라고 하죠? 복 2차식이라고 하죠. 그죠? 복 2차식. 복 2차식. 복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복 2차식의 인수분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대각선 방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대각선 방식. 저는 그냥 이렇게 부를게요. 대각선 방식. 또는 사선식 방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크로스로 이렇게 곱해서 가운데 있는 항의 개수를 비교해서 해골 같다. 자, 요 문제는 바로 여기 1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는 방법. 분해하는 방법. 여기 설명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데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합차의 공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합차의 공식으로 만들어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밑에 예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이 문제는 바로 이 첫 번째 방법 대각선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치환을 해도 좋지만 굳이 복잡하지도 않은 걸 치환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자, 일단 요 앞에 있는 x의 4제곱은 뭐의 곱이냐? x제곱과 x제곱의 곱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8은 뭐의 곱일까요? 4와 2의 곱입니다.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각선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4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2에다가 플러스를 붙이면 자, 이렇게 확인해 볼까요? 얘는 2x제곱. 자, 여기 숫자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꼭 이렇게 x제곱을 적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4x제곱이 되고요. 이 두 식을 이렇게 더했더니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x제곱.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과 여기 마이너스 2x제곱이 일치한다. 이렇게 일치할 때 이렇게 둘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와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의 고백꼴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거나 이 두 수를 곱해서 0이 됐으니까 또는 x제곱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는 뭐 보기차식의 형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인 거죠. 그죠? 얘를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해도 되고요. 합차의 공식으로 인수분해 해도 되고요. 완전 제곱이 아니지. 그리고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넘으면 플러스 4가 됩니다. 제곱해서 4가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이 속에 또는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쪽은 x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다. 그죠? 자, 그래서 2, 4차 방정식은 x는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플러스 루트 2i 또는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4개의 해를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3차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중에서 보기차식으로 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죠? 아이고야. 1. 그리고 여기 가운데 2차항이 없잖아요. 0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7, 그리고 6. 자, 그리고 이렇게 선을 긋고요. 자, 여기에서 이 개수들 1과 0과 마이너스 7과 6을 모두 합치면 0이 돼요. 이렇게 0이 될 때는 반드시 1로 조립제법이 가능하다. 그죠? 1. 그래서 여기 1. 그럼 여기 다시 1. 그럼 이렇게 곱해서 다시 1이 되고요. 여기는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네요. 자, 1과 마이너스 6을 곱해서 여기 올라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여기는 0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이렇게 0이 됐어요. 그죠? 나머지가 0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하나 잘라 나간 거지. 자, 여기에서는 자, 요놈이 x제곱항이고요. 플러스 여기는 1x 그리고 여기는 6이네요. 그죠? 자, 여기는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다. xx 2, 3은 6 3의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원래의 식은 원래의 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요거부터 먼저 적어 볼게요.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플러스 3 이렇게 대각선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얘죠. 얘는 저놈이 부호를 바꿔서 적어야 돼요. 그죠? x 마이너스 1 부호를 바꿔서 적어야 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되죠. 여기 부호를 바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조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x 다 1차로 쪼개졌기 때문에 x-2는 0 또는 x 플러스 3은 0 또는 x-1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각각을 1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1 이렇게 3개의 1차 방정식, 3개의 해를 찾을 수 있다. 이 3차 방정식의 해 3개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이에요. 3차죠. 3차 2,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요.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다 더해보면 0이 되진 않네요. 그죠? 1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뭘로 해야 될까? 자, 여기다가 뭘 적어야 될까요?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어떤 값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수와 이 수를 곱해가지고 여기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는 나누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6이 돼야 돼. 그죠?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가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인수분해 하는 중인 거니까 여기가 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곱해서 요놈과 부호가 반대인
절대값을 생각하면 되겠네. 6이라는 값이 나와야 된다고. 그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수를 A라고 생각하고 이 수를 B라고 생각해 보세요. A와 B를 곱했더니 6이 돼야 돼. 여기에 있는 숫자. 그럼 이때 이 A는 바로 어떤 수예요? 6의 약수가 되죠. 그죠? 6의 약수. 약수. 그죠? 자, 그래서 6의 약수를 생각하면 되고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 최고창의 개수로 상수항을 나누어서 생긴, 즉, 마이너스 6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요놈의 절대값을 생각해보면 3이잖아요. 그죠? 3의 약수 1이나 3을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1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이나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이런 수들을 생각해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자, 일단 마이너스 1이 좀 쉬우니까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는 밑으로 더해야 되기 때문에 2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열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얘랑 곱해서 열이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2. 자, 그럼 여긴 다시 1이 되고요. 자,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여기를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다시 얘랑 곱해서 여기 올라가니까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0이 됐네. 잘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x 마이너스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요거 인수분해 할 때 적을 때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 값은 부호가 바뀌어서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2x제곱 2차와 x 그리고 마이너스 6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네요.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네요. 그죠? 자, 요 식은 대각선 방식으로 인수분해 될까 한번 해볼까요? 2x와 x 그리고 이게 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3이 와야 되고 2가 와야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자,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여기는 4x 여기는 마이너스 3x 이 둘을 이렇게 덧셈을 하니까 x가 됐습니다. 그죠? 요 x가 여기 얘하고 부호까지 딱 일치해야지 요 대각선 방식으로 써 넣은 것이 올바로 된 것이고 요렇게 인수분해해서 두 개를 적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x 플러스 1 얘는 그대로 적고요. 여기는 자 2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위에 있던 3차식과 자, 그걸 인수분해 했더니 밑에 있는 요런 3차의 방정식으로 쪼개졌습니다. 요것도 1차식이 됐으니까 자, 여기다 해를 적어 볼까요? 이제는 살짝 암산을 해보자고요. 요게 0이 돼서 넘어가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x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 3이 넘어가서 2로 나누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죠? 2분의 3. 자, 요 놈은 x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갖고 이것들은 다 뭘로 연결됐습니까? or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 꼭 적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는 것들을 해봤고요. 밑에 있는 나머지도 마찬가지 방법들이 될 것 같습니다.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화면이 촥촥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는 4차 방정식입니다. 4차. 그죠? 4차 방정식인데 조립제법으로 하는 그런 4차 방정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적어볼게요. 조립제법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리고 9, 그리고 마이너스 6 이렇게 길다. 그죠? 자, 이렇게 5개의 항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되죠? 9에다 음수만 더해보면 자, 얘네 둘을 더해보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리고 요 양수를 더해보면 플러스 10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반드시 1로 된다. 그죠? 1로 된다. 그래서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2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6 곱하면 플러스 6
그리고 여기는 0 더하면 0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그죠? 근데 얘가 다시 3차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조립제법을 0으로 떨어져 나갔죠. 나눠 떨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요놈은 음수 두 개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5예요. 그리고 여기 양수 부분은 더했더니 플러스 7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로 되지 않겠죠. 그죠? 1 말고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플러스 번갈아 나오니까 뭘로 해볼까요? 1분의 6의 약수니까 결국은 6의 약수인데 그죠? 여기 최고차항이 1이고 상수항이 6이니까 1분의 6, 즉 6의 약수들로 가능한 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일단 2로 한번 해볼까요? 2로 하면 여기 양수가 되면서 음수가 돼서 커질 것 같긴 한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안 될 것 같고 2, 3으로 한번 해봅시다. 더하면 1이 되고요. 안 되면 다시 하면 되니까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다시 1이 됩니다. 여기는 3이 되고 여긴 0이 돼서 안 되네. 그죠? 야, 안 되네. 자, 이게 컴퓨터가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어요. 3으로 해서 안 되니까 이번에는 2로 해보겠습니다. 2로. 자, 1, 2, 0, 0. 여기 마이너스 3. 더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요. 그죠? 0. 자,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과 2로 일단 조립제법을 했고요. 자, 여기는 이제 2차식의 상수항이 비어 있네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인수분해 한 걸 적어 볼게요. 자, x 마이너스 1. 왜요? 여기 부호 바꿔서 가라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놈도 부호 바꾸니까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수항 1차, 2차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습니다. 상수항 1차항이 없죠. 그죠? 1차항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얘를 풀면 x는 1이 될 거고 또는 얘를 풀면 x는 2가 될 거고 암산으로 하는 거예요. 자, 얘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나중에 암산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의 제곱은 3이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그죠? 그래서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해를 4개의 해를 찾아냈다. 여기 2개 있으니까 그죠? 여기 2개 있으니까 4개의 4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놨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4번. 자, 여기도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요. 잘 보면은 살짝 비슷하게 가다가 말았어요. 아까 제가 4차 방정식 중에서 2차, 2차로 쪼개지는 상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상반 방정식. 아이고, 방정식. 자, 여기 상반이에요. 반. 자, 여기가 뭐냐 하면 여기가 4가 아니고요. 만약에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 여기는 뭐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네. 그치? 요런 게 상반 방정식인데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좌우에 개수가 대칭인 상태예요. 그럴 때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렇게 생긴 방정식은 특별한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놈이 2차와 2차의 고백골로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인수분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 방정식의 모양을 하고 있는 특별한 4차 방정식은 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죠. 자, 얘는 그런데 상반 방정식이 아니까 조립제법을 써야 돼요. 이렇게 2, 마이너스 4. 자, 이놈을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자, 이렇게 됐는데요. 마이너스 파트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7이고 양수 부분을 더하면 5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1로 되지 않아요. 자, 얘는 2로 한번 하겠습니다. 1, 2, 1, 2, 4. 이거 너무 커진다.
마이너스 1 해볼까?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얘도 커지네. 이렇게 커지는 경우에는 자 얘를 이렇게 지울까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죠. 2로 안 됐으니까 이번엔 뭘로 해볼까? 1분의 마이너스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요놈의 절대값 4니까 4의 약수 1, 2, 4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6개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1로 마이너스 1로 해봐서 마이너스 1이 안 됐으니까 2로 해서 안 했고 마이너스 1로 했고 4로 한번 해볼까요? 4로? 4 너무 커질 것 같은데. 자, 좀 전에 뭐 했죠? 마이너스 2로 했나? 마이너스 2로 했나요? 플러스 2로 해보죠. 1, 2, 여기 1. 이거 안 되는데. 뭘로 되지? 뭘로 될까요, 여러분? 마이너스 1 안 했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여기 4, 여기 6, 여기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4. 요놈이 되는군요. 플러스 4가 되니까 0. 이렇게 됐네요. 그죠? 요놈이 됐습니다. 자, 여기는 2로 해보겠습니다. 2, 1,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4, 여기는 다시 2가 되고요. 곱하면 4가 돼서 자, 여기는 0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는 딱 보니까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x 플러스 1, 부호 바꿔서 오라 그랬죠? 여기 부호 바꿔서 오라고. 요놈의 부호를 바꿔서 여기다 써야 된다고. 그죠? 자, x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도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자, 요식은 어떻게 돼요? 2차, 1차 상수,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 짝수의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네. 어쨌든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플러스 2 또는 자 얘는 짝수의 근해 공식. 짝수의 근해 공식 기억납니까 여러분? 짝수의 근해 공식 생각나요? 안 나요? 짝수의 근해 공식을 쓰는 거는 편리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었을 때 여기 b가 짝수면 이 b를 반 나눈 것을 b'이라고 하자. 그래서 b'을 이용해서 근해 공식을 만든다 그랬죠. 그죠? 근해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요 2가 짝수기 때문에 a분의 하면 1분의니까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b' 여기 b'이 얼마냐 하면 요놈을 반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b'은 1이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요거 계산하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 i만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 또는 x는 1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4개의 해를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뭐 고차 방정식이고요. 조립제법을 쓰는 겁니다. 그죠? 자, 1 마이너스 5 그리고 1 플러스 5 여기 마이너스 1이네. 다 더하면 1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0이기 때문에 1로 되는 거죠. 그죠? 1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5 여기 마이너스 5 0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는 2차 1차 상수항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요 2차식이 대각선 방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xx 써버리겠습니다. 5와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1
자, 여기는 요렇게 차례대로 적어주면 x-5 그리고 x 플러스 1 이렇게 세 덩어리로 인수분해 되네요. 1차의 3개. 그래서 바로 적을 수 있습니다. 암산해 적으면 되죠. x는 1 또는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3개의 해를 갖는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보기차식이 나왔는데 약간 완전제곱꼴로 합차의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있으면 좋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죠? x제곱, x제곱. 대각선 방식으로 그냥 되네요. 4와 1,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x제곱, 이쪽은 x제곱, 이 두 식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3x제곱. 자, 여기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둘이 같으니까 이 인수분해는 제대로 됐고 이렇게 둘을 적어주면 된다. 그죠?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됐습니다. 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거나 또는 x제곱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요거 4 넘겨서 나누면 x제곱은 4가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죠? 또는 여기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뭐예요? i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4개의 해를 갖는다. x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플러스 i 또는 마이너스 i 이렇게 4개의 해를 갖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4차 방정식. 개수가 실수인 4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4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네요. 는 0까지. 한 근이 i다. 그럴 때 a와 b의 값을 구하고 나머지 세 근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한 근이 i라고 했는데 근이 주어졌으니까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해가 주었을 때 첫째 방법은 대입을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복소수의 근이네요. 그죠? 원래는 개수가 실수면 켤레의 마이너스 i도 반드시 근이 됩니다. 일단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요. i의 4제곱. 왜냐면 i를 대입할 거예요. 지금 한근 얘를 알려줬으니까 대입할 거예요. 플러스 ai 세제곱 플러스 4i 제곱 마이너스 4i 플러스 b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i 플러스 b 이렇게 i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자, 이렇게 값을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복소수 부분이 있고요. 복소수 부분이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실수 부분이 있어요. 실수 부분. 요놈들. 그죠? 자, 요것을 묶어서 나타내 보면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3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허수 부분은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i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퀄 0.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배웠어요? 복소수의 상등을 배웠잖아요. 복소수의 상등. 자, 우리가 고쳐줘야 되겠다. 복소수의 상등. 자, 이쪽이 0이 되면 얘는 바로 뭐냐면 0 플러스 0i와 같은 거예요. 이 두 복소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수분끼리 서로 같아야 되고요. 허수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0이 돼야 돼서 b는 3이 되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게 a가 넘어가면 a는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와 b의 값을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a와 b의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고 b는 3이다.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세 근을 찾아야 되는데 자, 얘를 a와 b를 여기다 포함시켜서 식을 정리해 볼게요. 조립제법으로 1 a 자리에 마이너스 4 그리고 4x제곱 또 마이너스 4 b 자리에 3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제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자, 여기에서 뭘 하면 될까요?
자, 얘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 음수 부분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8이에요. 그리고 양수 부분을 다 더해봤더니 요놈도 8입니다. 그래서 얘는 1로 된다. 1로 조립제법이 가능하다. 그죠?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여긴 다시 1이 되고요. 여긴 1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되고 다시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해서 0이라는 값이 나왔네요. 그죠?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x는 1이라는 인수를 가져요. 자, 얘는 뭘로 하면 될까요? 여기 3으로 해볼까요? 1, 3, 0, 0, 1, 3, 0. 그죠? 이렇게 됐네.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x 이 위에다 쓸게요. x-1 부호 바꿔서 오는 거 이제 안 잊어버리죠? x-3 부호 바꿔서 온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온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온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세 근이니까 여기서 알려준 요 근을 제외한 나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놈은 x는 1 또는 x는 3 그리고 얘를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예요. 그 중에 플러스 i를 알려줬기 때문에 남은 근은 또는 x는 마이너스 i가 된다. 이렇게 세 개의 나머지 세 근을 찾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근이 주어졌을 때는 대입을 해야 되는데 복소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개수가 실수인 상태에서는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된다. 자,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원기둥 모양의 수족관에 물을 75파이 세제곱미터를 부었더니 수족관 위에서부터 2m를 남겨놓고 여기 2m를 남겨놓고 물이 채워졌다. 이때 수족관의 높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수족관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조건이 있죠. 반지름. 요 반지름과 여기 요 높이가 서로 같대요. 수족관의 전체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x라고 하면요. 여기 반지름도 사실은 x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x-2가 됩니다.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요. 수업 시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 방정식을 푸는 활용 문제에서는 미지수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족관의 높이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수족관의 높이를 x라고 넣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거죠. 그죠? 수족관의 높이를 이렇게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높이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네, 여기서 여기까지를 x라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 그럼 수족관의 높이는 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원기둥 모양의 수족관의 부피를 구할 때 이 부분이 제곱이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 높이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x로 두고 여기도 x로 두고 파이 r 제곱할 때 제곱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x-2라고 하고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원기둥의 부피. 자,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기억이 나나요? 요거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원기둥의 부피. 그런데 일단은 복습을 하는 김에 기둥의 부피. 원이라는 말을 빼고 기둥의 부피는 뭐냐 하면 SH예요. 이때 S가 밑넓이고 H가 높이에요. 따라서 원기둥도 SH인데 이 S가 원이잖아요. 그죠? 밑넓이가 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가 뭐냐 하면 원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이 되고요.
높이는 h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h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r이 x네요. 그죠? h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요 물이 차 있는 부분의 부피가 여기 75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75 파이 세제곱미터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 r이 뭐냐 하면 x 제곱, 그리고 h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물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죠? 거기다 채워놓은 75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와 파이는 똑같고 0이 아니죠. 그죠? 약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전개를 해봤더니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이퀄 70인데 72가 맞아 넘으면 마이너스 72, 왜 이래? 72가 아니고 75죠. 그죠? 75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을 조립제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1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1차항이 없잖아요. 조심. 마이너스 75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75, 1분의 75니까 대략 뭐 5의 배수니까 5로 하면 될 것 같아요. 1, 5, 그러면 여기가 3, 여기는 15, 더하면 다시 15, 5, 25, 여기 75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0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됐는데요. x-5라는 값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5 이퀄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x는 5죠. 그죠? x는 5 이렇게 나왔고요. 또는 이 2차 방정식을 해봐야 되는데 이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5를 가지고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0이 되는 x의 값이 한번 찾아볼까요? x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3, 3은 9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75니까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값이 음수네요. 그죠? 그러니까 허근을 가져요. 그죠? 허근을 가져. 자, 그래서 실제의 수족관의 높이는 실수해야 되니까 x는 5m. 그죠? 수족관의 높이는 5m다. 수족관의 반지름은 5m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죠? 5m짜리 수족관이면 엄청 클 것 같아.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인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이긴 하죠. 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 미지수를 가진 3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려줬습니다. 두 실수 A, B의 값과 나머지 두 근을 찾아라 그랬어요. 아까 위에 있던 4차 방정식 문제하고 비슷하죠. 한 근을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x 자리에, 자, 여기 근이라는 거는 x가 1 플러스 i라는 거기 때문에 x 자리에다가 1 플러스 i의 세제곱, 그죠? a의 x 자리에다가 1 플러스 i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b에 또 x 자리에다가 1 플러스 i 이렇게 곱해주고 마이너스 4 이퀄 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전개해서 뭐 해야 돼요?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개를 해봅시다. 여기. 그러면 우리 여기 이거 또 공부 또 해야 되겠네. 자, 여기에, 세제곱의 전개 있죠. 세제곱의 전개. 요거부터 해야 되겠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죠? 세제곱. 공식 기억합니까?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그리고 b 세제곱이 이렇게 되죠. 그죠? 요 놈을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요것대로 전개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자, 요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전개해 볼게요. 자, 여기다 는 쓰면 안 되겠죠. 그죠? 는이 여기 는 0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는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화살표를 했습니다. 자, 요 놈을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1의 세제곱 1
플러스 3의 1의 제곱 1 그리고 i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3의 1에다가 i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i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고요. 자, 나머지는 이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를 남겨놓고 요 제곱을 해야 되는데 제곱은 1 플러스 2i 마이너스 플러스 i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b 플러스 bi 분배 법칙을 써서 적어버렸습니다. 4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했어요. 자, 그리고 숫자를 좀 간단히 해야 되겠는데, 자, 내가 여기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없는데 얘는 지금 고쳐야 되고요. 여기도 고쳐야 되고 실수로 고쳐줘야 되죠. 그죠? 자, 1 플러스 여기는 3i가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i가 되겠고요. 자, 여기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요거 조심하고, 자,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놈과 이놈은 사라져요. 얘밖에 안 남습니다. 플러스 2ai 요거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b 플러스 bi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색깔로 복소수 부분 이렇게 체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요거 이렇게 너무 많아서 헷갈릴 거예요. 그죠? 잘 정리를 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 파란색 부분 실수 부분을 보면요. 어디 보자. 실수 부분이 여기 마이너스 7에다가 1 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6 플러스 b 이렇게 실수 부분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허수 부분은 어디 있나요? 허수 부분은 자, 요놈하고 요놈하고 계산하면 2i가 되겠네요. 그죠? 2i. 그리고 플러스 2a 그리고 여기 플러스 b 그리고 i가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잘 안 보이네. 자, 진한 색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6이 되고요. 2 플러스 2a 플러스 b 대신 6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2a는 마이너스 8이 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식을 보면 x의 세제곱, a는 마이너스 4x 제곱, b는 6 플러스 6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조립제법 쓰면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자, 조립제법을 해보면 3차니까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2차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는 있어야 돼요. 자, 2라고 해볼게요.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여기 2, 여기 4, 여기 0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x 마이너스 2 자, 여기는 부호 바꿔서 온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쭉 적어줘야 되는데 요놈이 여기 2차, 1차 상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의 근을 찾아봤더니 x는 나머지 근을 봤더니 2 또는 여기는 짝수의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x는 a분의는 쓸 거 없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ac 2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국은 다시 이 부분을 i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i. 그 중에서 1 플러스 i는 여기 위에서 주어진 근이고요. 나머지는 1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 적을 때 조심해야 돼요. 답 적는 방법, 답 적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답을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일단 a, b의 값을 찾으라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4 그리고 b는 6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두 개가 근이기 때문에 요 놈을 써야 되고요. x는 2 또는 나머지 또 다른 근 x는 1-i 이렇게 x와 a, b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는 마지막 7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개수가 실수인 4차 방정식에서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근을 알려줬어요. 나머지 두 근을 가지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뭘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다 찾아서 계산을 해도 되겠죠. 그죠? 어쨌든 두 근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대입하면 각각 한 번씩 2를 쫙 대입하고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막 번갈아 집어넣으면 안 돼. 자, x에다가 2를 한번 쫙 집어넣고서 식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걸 쫙 집어넣고 식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a, b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2를 대입해보자. 첫 번째 x에다가 2를 대입해봅시다. 2를 대입하면 16 플러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18 플러스 b 이퀄 0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18에 6이 되니까 이렇게 보세요. 18하고 지우면 6이 남잖아. 그지?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 중에 하나가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1 대입.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1,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9 플러스 b 이퀄 0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는 자, 여기 1이니까 얘랑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9가 되네요. 그죠? 자,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식과 요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 이미 b 똑같으니까 이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이렇게 빼볼게요. 그럼 여기는 3 a가 되고요. 여기는 6에서 마이너스 9를 빼면 플러스 9가 되니까 6 마이너스 플러스 9는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a는 1을 집어넣으면 b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그죠? a, b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여기 원래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 그리고 a 자리에 1 집어넣으니까 그냥 x제곱 마이너스 9x b 자리에 마이너스 10을 집어넣네. 그죠? 마이너스 10을 집어넣고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립제법을 해보면 1, 그 다음에 1, 또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그죠? 자, 얘를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얘는 뭘로 할까요? 자, 여기 이미 알려줬죠, 그죠? 이거 두 개로는 분명히 된다는 얘기예요. 자, 2로 해볼게요. 1, 2, 3, 6, 7, 14, 5, 플러스 10, 여기 0 이렇게 되죠. 그죠? 얘는 또 뭘로 돼요? 마이너스 1로 된다는 얘기야.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여기 5, 마이너스 5,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됐습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플러스 1과 그리고 요 2차식을 적어주면 되잖아. 그지?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플러스 5 이퀄 0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런데 이 두 근은 여기에 있는 이 두 근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 두 근이잖아. 나머지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나오겠죠. 그죠? 아, 그래서 여기서 근을 찾아서 이거 하면 안 돼요. 나머지 두 근은 결국 이런 뜻이에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 식의 변형 공식을 쓰면 되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그죠? 제곱. 알파 베타는 5니까 2 곱하기 5, 그죠? 이렇게 되네. 그러면 4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거죠. 2차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